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박수 치고 시작하죠, 우리.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그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진짜 핵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자료가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지 못하고 중간에 좀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그 노트를 파워포인트로 이제 계속 변환을 하고 있는데, 딱히 게으름을 부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처음하고 끝만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짓고, 중간 부분의 상당 부분을 예전에 제가 이제 줌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강의실에서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노트식의 슬라이드가 더 보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문제는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이제 줌 슬라이드의 경우 이제 배경이 흰색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지금 그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죠. 늘 그렇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질문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노동가치 이론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라는 이론이다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 노동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가치를 갖는 건 노동이 아니라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두 번째, 정말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죠. 노동가치 이론이 현실의 가격을 당초 설명하지 못하는 낡은 이론, 틀린 이론이다라는 식의 무식해서 용감한 이런 식의 이제 사고의 기초가 되는 이런 이제 오해인데, 노동가치 이론은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가 바로 직접적으로 개별 상품 수준에서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또는 가치와 가격이 항상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은 막스보다 먼저 노동가치 이론을 이야기했던 스미스나 리카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스보다 먼저 노동가치 이론을 제시하고, 근데 현실에서 이제 상품의 가격이 가치하고 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이제 일치시키는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으려고 시도했는데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주류경제학이 노동가치 이론을 거부하는 대단히 좋은 핑계, 빌미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째서 주류경제학이 노동가치 이론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드디어 확인을 할 겁니다. 어쨌거나 막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생각했다라고 그랬죠. 억지로 개별 상품 수준에서 가치하고 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고,
왜 이런 괴리가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더해서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괴리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결국엔 해소된다. 결국에는 이제 가치가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것도 보였죠. 네.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막스의 이론, 막스주의 노동가치 이론이 접근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가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배후에 있는 가치가 가격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왜곡이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왜 가치와 정에 상관이 없는 가격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상품하고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딱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죠. 하나가 이른바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작용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 힘에 따라서 이른바 균형 가격이라는 걸 중심으로 시장 가격이 끊임없이 변동하게 되는데, 자, 노동가치 이론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류경제학이 수요와 변동의 중심에 있는 균형 가격이 곧 가치다, 또는 수요와 공급이 곧 가치, 사실상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노동가치 이론은 그 균형 가격에 이제 배후에 있는 게 뭐다?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바로 직접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치로부터 가격의 일시적인 괴리를 설명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설명이 완결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균형 가격의 실체를 가치,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는 생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격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윤, 잉여 가치, 이걸 이제 알고 나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뤄놨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장 가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모든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냐?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이제 불변인 상황에서 생산성이나 뭐 이런 생산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른바 수요와 공급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근데 우리가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금태환이 영구히 폐지가 되고 영구히 정지가 되고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이후에 고유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 공황을 두드려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이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시기, 나름 경제가 별탈 없이 굴러가는 시기조차도 끊임없이 이제 전면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 이상으로 불안은행권이 끊임없이 이제 과잉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태환조차도 불가능한 불안은행권이 지속적으로 증발된 결과로 그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품들의 가격이 명목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노동력 상품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일 뿐만 아니라 소수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라서 인간의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노동력 상품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 네, 이런 규정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동력도 상품이니까 노동력도 사용 가치와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동력 상품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답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게, 노동력의 사용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은 먼저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노동력 상품의 사용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노동력 상품의 가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결정이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그 각각을 위해서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 그리고 그 상품들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의 합이 노동력의 가치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팔고 받게 되는 임금은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뭐다? 네.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도 그 가치로부터 괴리할 수 있는데, 대단히 현실적으로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그 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노동력이 그 가치만큼 지불되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건 뭐다? 결국 주류경제학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수요 공급의 배후에 있는 노동력의 구매자, 자본가와 노동력의 판매자, 노동자 사이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인데, 압도적으로 구매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 끊긴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자, 마이크를 교체했는데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바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상황에서 수요 측, 자본가의 힘, 자본가, 노동력의 구매자 측에 비해서 공급 측, 노동자들의 힘이 터무니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되는 이른바 시장의 균형 임금이라는 건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보다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이제 교과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시장 질서를 거스르는 이제 끔찍한 악이다라고 규정하더라도, 결국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만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대단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으로 규정하는 건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제 노동력의 대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달라지면 임금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화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자기가 이제 다니는 그 직장이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자신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따라서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대한민국은 특히 그게 이제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고 개선하려고 내세우는 원칙이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 내용은 주류경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는 해요. 현실에서 거의 지켜지지는 않지만. 예. 자, 근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얼핏 생각하면 마치 임금이 이제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들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원칙은 정당하게 제시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라는 건 결국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동 과정에서 소모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각종의 생활 자료들, 이게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도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결국 동일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끝나고 이제 바로 질문을 해주셨을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예. 이른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실은 동일 노동력, 동일 임금의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임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현실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조차도 임금이 이제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에 뿌리 깊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의 오해, 오류, 잘못된 실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시간 정도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금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의 합이고, 그 상품들의 소비 과정은 생산 과정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은 생산 과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정상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가와, 그 노동력을 발휘해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야기의 대강입니다. 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